네, 안녕하세요. 호디자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렌더링을 뻥튀기해서, 그러니까 사이즈를 뻥튀기해서 빠르게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실무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요, 마지막 막판에 이 이미지 사이즈를 변경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. 아주 간혹가다 있습니다. 자, 그럴 때 물론 메인 컷은 거의 사이즈를 정해놓고 가지만 우리 서브 컷들 있죠. 이런 서브 컷들은 사이즈들을 아주 자주 변경을 합니다. 그럴 때마다 우리가 또 렌더링 걸어서 렌더링 걸 때 렌더링만 거는 게 아니잖아요. 빗 계산을 하는데 그 빗 계산 과정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그런 과정들을 계속 하다 보면 작업 시간은 더 딜레이 되고, 또 그런 분들이 이 클라이언트가 또 기다려주지도 않잖아요. 왜냐하면 프로젝트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. 그럼 어떻게 빨리 이미지 수정 사이즈가 사이즈 수정이 변경되었을 때 그럼 빠르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오늘 배워보려고 해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렌더링 사이즈가 보시면 저 1240에 1754입니다. 이제 이거를 렌더링 한번 일단 먼저 걸어 볼게요. 자, 이렇게 렌더링이 이제 완료가 되었는데요. 이렇게 한다고 해서 빗 계산된 과정에 그 정보가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빗 정보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. 자,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. 이걸 정보를 저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사이즈를 업그레이드해서 렌더링 걸려고 하더라도 다시 빗 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일단 먼저 나는 빗 정보만 저장을 할 거다. 그러면 렌더링을 걸 필요가 없잖아요. 그렇죠? 렌더링을 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렌더링 체크를 하지 않는 걸로, 렌더링을 하지 않는 걸로 체크를 하면 빗 정보만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. 자, 여기 글로벌 스위치에 가보면은 Don't Render Final Image라고 되어 있죠. 그러니까 이미지를, 그러니까 렌더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이 항목을 체크를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GI에 넘어가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인라이던스 맵을 선택을 했고요. 두 번째 엔진으로는 라이트 캐시를 선택했습니다. 이 두 가지 모두가 보관법이 적용된 엔진들이고요. 이 보관법이라는 건 뭐냐면요, 내가 지금 렌더링 걸 때 빗 계산을 하잖아요. 이 빗 정보를 저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 저장된 빗 정보를 다음에 렌더링 걸 때 사용을 할 수 있는, 그래서 보관하고 저장한다 해서 보관법이라고 부릅니다. 여기에 보면 항상 모드라는 게 있어요. 지금 인라이던스 맵도, 여기 보면 인라이던스 맵도 이 모드가 있죠. 싱글 프레임, 그 다음에 이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. 라이트 캐시도 마찬가지예요. 라이트 캐시도 저장을 할 수 있어요. 세이브 투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여기서 세이브를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. 저는 이미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파일 확장자는 VRMAP, VR맵으로 되어 있고요. 이 VR맵 확장자가 이 빗 정보를 가지고 있는 확장자입니다. 그래서 세이브를 눌러주면 이제 저장이 될 거예요. 렌더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렌더링을 하면요, 빗 계산만 하고 렌더링이 되지 않아요. 다 끝났죠? 왜냐면 지금 저는 빗 계산을 최소한으로 해놨기 때문에 한 번의 과정으로만 샘플링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빗 계산을 해줬고요. 이 정보가 이제 저장이 되었을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제 뻥튀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? 네, 뻥튀기를 1754에 2480. 자, 이렇게 렌더링 사이즈를 키워서 렌더링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렌더링 사이즈를 키울 때는 한 단계 정도만 키워야지, 뭐 두 단계, 세 단계를 키우면 당연히 이미지가 깨지겠죠. 한 단계 정도는 육안으로 봐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서브컷, 뭐 메인 컷은 좀 그렇겠지만 이 서브컷을 렌더링 걸었을 때 사이즈가 갑자기 변경되는 경우, 이럴 때는 빗 계산을 미리 저장을 해 놓으셨다가, 이것도 습관이 돼야 됩니다. 빗 계산을 먼저 저장을 해 놓으셨다가 사이즈가 혹시 변경될 여지가 있을 때는 바로 빗 정보가 저장된 것을 불러와서 렌더링만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. 자, GI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제 다시 싱글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프롬 파일로 바꿔줍니다. 그러면 이제 이 밑에가 활성화가 되거든요. 여기서 얘를 갖고 들어와요. 저장된 그 빗계산 정보 파일을 갖고 옵니다. 오픈해서요. 자,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렌더링 걸지 않도록 했던 이 Don't Render 파이널 이미지를 체크를 비활성화 시켜서 해제를 해줍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렌더링만 한번 걸어 볼게요. 그러면 바로 빗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. 이제
빛 계산하지 않고 바로 렌더링이 들어가죠. 이렇게 바로 렌더링이 들어갑니다. 자, 그래서 근데 이게 뻥튀기를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단계, 세 단계를 높여버리면 노이즈가 엄청나게 발생을 해요. 그래서 한 단계 정도 아니면 작은 사이즈, 조금만 그 미세하게 이제 조금 올리는 정도, 이렇게 할 때는 정말 효과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오늘 이 배운 기능은 정말 급할 때 정말 유용하게 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요. 꼭 숙지하셨다가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빅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바로 불러와서 렌더링을 걸면요. 렌더링 작업 시간이 한 20%에서 30%는 줄 겁니다. 왜냐면 빛 정보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. 그래서 이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. 특별히 외부 건축 CG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.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 보면 좀 많이 어려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인테리어 CG와는 정말 다른 작업 과정이 있고요. 또 무엇보다 리터치가 가장 중요한 또 요소가 있기 때문에 외부 건축 CG를 공부하실 때는 정말 다양한 방법의 그 실무적인 눈을 가지고 계셔야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. 왜냐면 이게 실내도 물론 되게 어려운 부분이지만 실내 같은 경우에는 한정돼 있잖아요. 내부라는. 근데 이 외부는 정말 내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광활하다고 그래야 되나요? 이 바닥 사이트가 또 크고 마스터 플랜 같이 좀 대도시를 하는 경우에는요. 또 작업 방식이 달라요. 작업 방식이 다릅니다. 그런 부분들을 다 일일이 디테일하게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. 그리고 이거를 포토샵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렌더링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맵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거기에 적재적소 들어가야 되고요. 그래서 이제 외부 건축 CG가 혼자 공부하시기에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셔서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나만큼 그 문제들 좀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.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호우 디자인이었습니다.